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신당 신다시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현리하고 오음리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가 양구군하고 인제군에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양구군청은 당시에 접수됐어요. 계엄군 계엄군이 실제로 들어갔었죠. 양구군청을 아, 그렇죠. 접수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인제군청은 접수하러 들어가다가 계엄 해제돼서 나왔어요.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양구군청에 들어가서 접수했던 사병 중에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제보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군번줄 정위치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이제 매뉴얼대로 한 건데 네. 그 유서 쓰고 그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어제 딱 나온 현리 그다음에 오음리 양구군청하고 인제군청 접수된 데인데 거기 거기가 가장 먼저 접수되고 네, 네. 그 군인들은 영문을 잘 몰랐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야. 현역 그 사병들은 이유를 몰랐을 수 있는데 그 거기를 먼저 도착한 게 접경 지역이라서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빨리 도착했다고 하는데 접경 지역은 딴 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 빨리 도착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 네. 접수됐다니까 거기. 확보하고 있으려고 네,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전날부터 군인들한테는 뭐 출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준비를 시켜놨다는 거죠. 거기는. 이쪽에.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쪽 양구군하고 인제군은. 특히 양구군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계엄 해제 이후에 난 기사 중에 여기는 뭔데 왜 군이 도착했어 이미 그러니까요. 구청에? 네. 예. 다들 이상했죠. 다들 왜 이상했죠. 이랬죠. 군청도 접수됐을 뿐만 아니라 양구군에 네. 그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에도 군인들이 다 딱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대비했네 실제로 말하자면 모양새는. 왜냐하면 모양새는. 그때 기사 있으면 띄워봐 주세요. 그때 21세단인가 있네요. 네. 그 10시 50분에 이미 그러니까 TV에서 윤석열이 그 선포하자마자 10시 28분에 딱 선포했어요. 네. 그리고 20분 만에 점거하겠다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비가 돼 있었어. 네. 미리. 그리고 실제 점거를 했어요. 점거를 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군청을 뭐하러 계엄군이 도착했을까? 그래서 초기 해설은 워낙 준비 태세가 잘 돼 있는 곳이라 빨리 출동했을 저도 것이다. 그렇게 군사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걔네들은 매뉴얼대로 한 거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어제 딱 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밝혀줘야 될 게 많네요. 네. 아직도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특히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노상원 노트, 노상원 노트 수첩. 수거 대상 수집소. 노상원 수첩 그 노상원에게 이 흑막 대부분이 지금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진실 대부분이. 자,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모신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브리핑 때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모신 것도 아니지만 본론은 세 번째 얘기라 하기로 하고 네. 헌재가 어제 이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러다가 결국 8인 체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헌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그 브리핑에서 해설하기로는 헌재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최상목 대행이 변론 재개 요청했을 때 그 단칼에 거절했었는데 기각했었는데 이번에 받아준 것은 최상목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헌재가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다. 어때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냐? 권한쟁이 헌법소원만 결론 냈다고 해서 따르지 않을 걸 최상목이 따르지 않을 걸 그날 뉴스를 보고 전날 보도를 보고 헌재에서는 깨닫고 헌재의 최종적인 결정인데 위원이라는 건 더 이상 해석 기관이 없는데 뭐 법제처 간다느니 뭐 법무부 황당한 간다느니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또다시 어떤 심판이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건 가지고. 그러니 차라리 그 국회의장이 이미 권한쟁의 할 때 임시지휘 가처분까지 걸었으니까 그것까지 한 번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돌돌 말아서 결론을 내자. 그러자면 변론 재개해서 한 번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선고해버리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이 뭐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그 소위 절차하자 논란, 절차하자는 없습니다. 예. 절차하자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그것도 같고 끼워 넣고 이참에. 그 다음에 하나는 실은 청구 취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던 주문 요청 사항이 이제 청구 취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문이 나오는 건데 청구 취지가 1항, 2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설치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한 것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 근데 2항은 2항의 가가 주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까지 안 가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소 제기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해서 만약 저쪽에서 최상목이 그래도 안 할 경우. 그래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청구 취지를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1항만 판결을 하려다가 2항까지 판결을 그러지.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고 제가 좀 어제 알아보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래부터 그런 기사가 계속 났어요. 국회 의결이 있어야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발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막 네.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성명을 요구했대요. 예.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에게 예. 그 부분을 해명해라. 맞냐 안 맞냐. 맞냐 예. 안 맞냐. 그리고 나서 변론 재개를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아까 이제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절차 논란 요 부분 그것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도 같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 것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은 최종해야 하는데 헌재의 결정조차 최종이 아니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헌재 짜증날 거예요 지금. 헌재 정말 빡쳤을 입장에서도 거예요. 이참에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마무리 짓자. 네. 그래서 10일 날 변론 제기하고 11일 날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면 내용이. 결론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만약에 헌재가 10일 날 변론 제기하고 이미 뭐 다 써놨다면 그 내용도 평이 하루 하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고 치면 그건 헌재 마음이니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13일 날 그 증인신문 마지막 증인신문. 마지막 증인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대요. 헌재 심판 마지막 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뭐 하루 이틀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3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에 아주 바트 잡아가지고 11일 날 그 9번째 마 재판관에 대해서 임시지를 이제 결정해서 사실상 재판관 역할을 해요. 11일 날. 그럼 13일 날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때 그걸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일이. 그러면 구인 체제가 아니라 뭐 갱신해야 된다니 막 이런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갱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갱신이 먼저부터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새로 오거나 하면은 그 새로운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를 좀 새롭게 시작하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겠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예. 보통은 그렇게 갱신하자고 하면 자 변론 갱신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이제 재판관이 들어오거나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변론 갱신하겠습니다 하면 다 동의하시죠? 예 하고 그냥 끝나요. 지나가.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자 서면을 처음부터 검토하자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에 했던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게. 하나하나 다 읽게 하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죠. 그렇게 요구할 때인데 헌재에서 하나하나 다 읽을까요? 이게 절차하자 논란을 없애려면 읽어줘야 돼요. 그거 다 읽지 않고 뭐 주요 대목을 읽고 읽은 걸로 가름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저쪽에서 받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을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다. 13일 날 못 끝나고. 그래서 1주나 2주 정도 그래서 최대 한 4번 정도 더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네 번 정도 잡힌다. 네 번이면 2주인데 2주. 일주일에 2번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정말로 갱신하자고 해서 그걸 문자 그대로 갱신하려면 일주일에 4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거기 어차피 그 내용 읽기 바라는 건데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평의는 계속 한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원래 박근혜 때는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그 증인 신문하고 마지막 절차 심리 마치고 한 열흘 11일. 예, 11일 하루 걸렸습니다. 정도 평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평의 시간을 땡겨 주셔야 되지 근데 않을까. 제 생각이 뭐 평의를 할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심플해서 한 2주 정도 하고 평의를 며칠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3일에서 네. 2주가 늦어지면은 2월 말이거든요. 네. 2월 말이고 그러면 이제 열흘 하면 3월 중순으로 간다는 건데. 그죠? 3월 중순. 원래는 2월 말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2말 3초를 저는 예상을 했죠. 저는 처음부터 3월 중순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게 좋은 태도긴 하네. 땡겨주면 기쁘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헌재가 결심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빨리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의 절차를 짧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평의를 열하루씩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사실은 사건이 쟁점이 개별 너무 사건과 많았고, 쟁점이 사건도 워낙 많았고. 많았거든요. 박근혜 네. 때는. 자, 근데 이번엔 우리-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 바람이고요. 일단 예. 다 헌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우선 어제 연기가 어떤 기조가 변했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인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오늘 모신 이유는 그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론 이거였는데 지금 조국당에서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합의를 해서 화답을 해서 뭐가 진행이 되나 본데 자, 우선 무엇을 제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전부터 이렇게 다스베이다에서도 와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들이 지금 거의 외계인급으로 한국 외계인이죠. 정치를 예. 그 교란하고 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짓을 네. 하죠. 맞아요.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 반체제 보수예요. 반체제 보수. 아니 무슨 보수가 반체제야. 보통 극우들이 그래요. 네, 보수가 아니고 무정부주의자예요. 지금 사실은 극우의 극우. 무정부주의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들이 들어와서 체제 안에서 자리를 잡잖아요. 한 30년 걸립니다. 몰아내는데.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저들은 몰아내기도 어려워요. 어렵고 민주주의를 그냥 그 뭐 링 바깥에서 옴을 집어 던지고 그 접이식 의자 그 프로레슬링 하는 것 같이 그냥 머리 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팔을 한쪽으로 묶은 것처럼 답답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밀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아 그쪽 장사가 안 돼라는 거를 실감을 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외계인 빼고 다 모여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은 금요일 날 이게 기사가 묻혔는데 김민석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민주언정 수호 연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요일 날 당대표가 나서서 요 얘기를 다시 하자라고 김선민 권한대행이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또 민주당이 그러면은 실무 협의 시작합시다. 라고 마침 진도를 저희가- 빼고 있는 거죠. 마침 저희가 김민석 의원 모셨는데 예, 예.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 맞아 떨어졌네. 예. 예. 이게 진도를 빼는 거고. 우리 작가들의 신기라고 봐주세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은 아주 그냥 광폭으로 해서 개혁신당도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개혁신당. 광폭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제 오후에 그래서 바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원내 야당들 있지 않습니까? 원내 야당들한테 김선민 대행이 대표한테 쭉 연락을 했고 저도 어제 만났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방금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에 대해서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 헝클어진 체계를 다시 원상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좀 새롭게 세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력이 필요하고 특히 극우는 유럽에서도 보면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3,900대 만들 수는 없거든. 쟤랑 놀면 우리가 왕따 된다. 100년대 수고할 수는 없잖아. 쟤네랑 놀면 니네 왕따 된다. 맞아요. 네. 고립된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최대 연합을 최대 연합을 만들어서 좀 만들 압도적으로 필요가 이겨야 있고. 된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이제 녹화회 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야 외계인이 침공했어 지금. 그럼 다 모여야지. 너 헌정수호 세력이야 내란 세력이야 했더니 헌정수호 세력이래. 그래서 잠깐 있더니
이재명 대표도 외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인식을 갖고는 이제 같이 못하는 거죠. 그쪽이 기본 레파토리죠. 뭐 네.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 얼굴 나머지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실무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되고 일단은 원내 야당들 중심으로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민사회 진영까지 넓혀서 그 광장과 국회의 콜라보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극우를 고립시켜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네. 쉽지 않습니다. 않은 일이에요. 예. 근데 시작은 한 거예요. 시작을 했다. 예. 그 원탁 회의를 지금 하기로 했고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나눴는데 의견 댓글 이거는 이제 부탁드립니다. 본격 구독, 원탁 회의 좋아요, 의제가 늘 설정되고 결론이 나고 하는 것까지 진행된 건 아니네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이제 스타트.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죠. 가죠 뭐. 그러니까 원탁 회의를 알린다. 시작됐음을. 예, 시작됐음을 알린다. 알겠습니다. 의회와 광장의 콜라보를 예.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의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다. 네. 예. 네. 정의구현 사제단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수집 대상. 수집 대상이어가지고 정의구현 사제단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